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최근에 한 유명 유튜버가 이제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했다면서, 소위 이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면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오늘은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이 법률 규정을 통해서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뭐뭐이다 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아직도 확립이 되지 않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에서는 어느 정도 그 개념화를 이제 시키고 있고요. 언론이나 이제 사회적인 학문적으로는 이제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연인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한쪽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가하는 성적, 정신적, 육체적 폭력 행위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범법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건수는 경찰청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은 2017년에는 14,000건, 2018년도에는 18,000건, 2019년도에는 19,000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혹을 보자면 굉장히 높은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 범죄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상의 다른 이제 범죄를 통해서 이제 기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많은 유형 중 하나가 이제 폭력이나 상해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체포, 감금 등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범죄의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 혹은 중강장, 중강제추행 혹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이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등을 통해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형사적인 부분하고 두 번째 미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내가 폭력을 당했거나 혹은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거나 혹은 이제 차량에 강제적으로 타게 만들어서 내가 차량이 움직이거나 원치 않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반드시 형사적으로 생명신체에 관해서 꼭 반드시 보호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는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비가 모자란 경우 혹은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못했었던 이러한 손해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민사상 책임을 같이 꼭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했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다른 데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제가 직접 했던 사건은 20대 초반의 남성 여성이셨어요. 저희는 이제 가해자 측이었고요. 가해 남성이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서 여성을 이제 때린 사건입니다. 남성이 체육학과 쪽이셔다 보니까 여성을 때렸는데 여성이 이제 많이 다치셨고요. 그래서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었고요. 다행히 2심에서는 여성분과 이야기가 잘 다 합의가 돼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좀 엄중하게 봤었던, 법정에서는 엄중하게 다루었던 사건 중 하나였고요. 최근 2020년 5월달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녀 사이에서 여성이 바람핀다고 남성이 의심을 하고 여성을 감금하고 쇠고랑으로 이제 여성을 가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2주가량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나왔고요.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이면 엄청 중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재판부는 그 판결문에서 데이트 폭력을 직접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다, 그래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법정 판사님들이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데이트 폭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데이트 폭력이란 것이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은밀성, 그러다 보니 또 상습성까지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좋아하고 이제 서로 호감 가지는 사이에서 한두 번의 손찌검이 점차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강간과 살인까지 이어지는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여성과 남성의 트러블이 결국 여성의 부모님까지 남성이 살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도 발생했는데요. 그만큼 초기 단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초기부터 이런 폭력을 당하셨거나 혹은 상해를 당하시거나 혹은 원치 않는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 혹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초기에 반드시 꼭 구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초기에 꼭 보호받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데이트 폭력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께 얘기를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는 보다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